당신이 성공한 사람처럼 일을 한다면, 그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부자 습관을 기른다면, 당신은 그들처럼 느끼게 된다. 당신이 이미 부자가 된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며, 그들과 똑같은 결과를 얻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곧 부자가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 지은이 톰 컬리, 마이클 야드니, 옮기니 최은아, 발행 한국경제신문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생각과 습관을 배워야 한다. 투자 마인드부터 사소한 습관까지 부자는 무엇이 달랐을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비교 연구. 2000번 이상의 자산 상담을 통해서 찾아낸 부와 성공의 절대 원칙. 무언가를 배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해본 사람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부자의 모습을 관찰하고 똑같이 해보는 것입니다. 2명의 자수성가 부자가 함께 쓴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은 시간이 검증해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이 책은 자기 힘으로 부와 성공을 이룬 사람과 그러하지 못한 사람을 비교 조사해서 얻은 실증 결과를 토대로 했습니다. 통념과 달리 소득은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둘의 차이는 습관과 사고 방식에 있었습니다. 돈을 바라보는 태도, 부자에 대한 관점, 소비 방식, 생활 패턴, 주변 인간관계 등 문제는 돈 그 자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자들은 두 집단을 비교해가며 둘의 차이와 슈퍼리치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자 습관 1. 모든 것은 습관에서 비롯된다. 좋은 습관이 성공의 토대다. 성공한 사람의 습관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습관과 다르다. 그들에게는 좋은 습관이 많고 나쁜 습관은 거의 없다. 이와 반대로 성공에 실패한 사람에게는 나쁜 습관이 많고 좋은 습관은 거의 없다. 성공의 비밀이 비밀인 이유는 부자들조차 자신의 성공 원인이 습관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공 원인을 밝혀내는 일이 늘 어려웠던 것이다. 지금까지 그랬다. 누구나 진정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해야 한다. 자기 인식이 있어야만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다. 어떤 습관이 도움이 되고 어떤 습관이 해가 되는지 판단할 수 있으려면 먼저 자신의 습관을 인식해야 한다. 자신의 습관을 모두 파악한 후에야 그것이 좋은 습관인지 나쁜 습관인지 판단할 수 있다. 근무를 하는 3일 동안 메모지를 들고 다니면서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과 생각, 결정을 모두 적어보라. 이 방법을 통해 당신은 그런 행동과 생각, 결정이 습관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일이 매일 반복되기 때문이다. 전날에 적은 행동이라면 다시 추가해서 적을 필요는 없다. 모든 습관을 목록으로 완성했다면 그 다음에는 각 습관 옆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기입한다. 플러스는 좋은 습관을, 마이너스는 나쁜 습관을 나타낸다. 습관을 분류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단계다. 종이 한 장을 2개의 세로 칸으로 구분하라. 그리고 나쁜 습관을 한쪽 칸에 적어라. 그 다음 각각의 나쁜 습관과 반대되는 행동을 옆 칸에 적어라. 이것이 당신이 길러야 할 새로운 좋은 습관이다.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 TV를 너무 많이 본다. TV 시청 시간을 하루에 1시간으로 제한한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다. 매일 30분씩 운동한다. 먹는 것을 참을 수 없다. 하루에 땡땡 칼로리 미만으로 섭취한다.
업무 관련 도서를 읽지 않는다. 배움을 위한 독서를 매일 30분씩 한다. 할 일을 미룬다. 매일 해야 할 일 리스트를 완수한다. 시간을 많이 낭비한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담배를 피운다.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 회신 전화를 즉각 하지 않는다. 모든 전화에 회신하겠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름을 적어놓고 기억한다. 중요한 날짜를 잊는다. 다른 사람의 중요한 날을 알고 있다. 30일 동안 새로운 습관을 따라하라. 그리고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밤에 한 번씩 검토하라. 그러면 책임감이 생길 것이다. 이 훈련의 목적은 새로운 좋은 습관을 날마다 최대한 많이 따라하는 것이다. 내 경험에 비춰보면 목록에 적은 좋은 습관 중 20%에서 30% 정도만 따라해도 잘한 것이다. 다음은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일주일 체크리스트의 예다. 오늘 나는 직업이나 사업을 위해 또는 내가 추구하는 꿈과 목표를 위해 새로운 내용을 읽고 배웠다. 오늘 나는 30분간 운동을 했다. 오늘 나는 해야 할 일 리스트에서 80%를 완수했다. 오늘 나는 최소한 한 명의 잠재 고객에게 전화했다. 오늘 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오늘 나는 하고 싶지 않은 일 한 가지를 했다. 오늘 나는 빈정대는 말을 하지 않았다. 오늘 나는 부적절한 말을 하지 않았다. 부유해지고 성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다. 당신의 상황은 어떤가? 무엇이 효과적인지, 당신이 지속시키고 싶은 생각과 행동, 습관이 무엇인지 인식하라. 그 다음 가난한 자의 습관을 파악하라. 비생산적이고 권한을 앗아가는 습관이 가난한 자의 습관이다. 문제는 어쩌다 가난한 자의 습관을 보면 그것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난한 자의 습관들이 혼합되어 미래의 결과로 이어지면 그 결과는 파괴적일 수 있다. 부자 습관 5. 부자 관계와 가난한 관계. 우리가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는 극과 극의 유형이 존재한다. 부자를 만들어주는 인간관계가 있고 해로운 인간관계가 있다. 부자 인간관계는 당신의 삶이 발전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관계 속의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하고 낙천적이며 감사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열정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평생 학습자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당신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해로운 인간관계는 당신이 이룰 수 있는 성공 가능성을 파괴하며 당신의 삶을 몰락시킨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비슷한 습관을 공유한 사람을 찾아 관계를 맺는다. 습관은 사회 연결망을 통해 바이러스처럼 퍼진다. 결국 우리의 습관 대부분은 주변 사람들의 습관에 따라 형성된다. 부모, 선생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멘토, 코치, 유명 인사 등의 습관을 자신의 습관으로 채택하는 것이다. 당신이 과체중이라면 친구나 가족도 과체중일 가능성이 높다. 당신이 흡연자라면 친구나 가족도 흡연자일 가능성이 높다. 웨일트 워처스 같은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이 체중을 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도 같은 이유다. 체중 감량 목표를 공유한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이다. 습관을 바꾸는 지름길 중 하나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자주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자주 만나는 사람도 환경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규칙적인 운동 같은 좋은 습관을 기르고 싶다면 이미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거나 그런 습관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과 어울리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인간관계가 습관 변화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책임감을 부여한다.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느끼는 책임은 흔히 또래 압력으로 알려지기도 한다.
좋은 습관을 기르는 확실한 방법 한 가지는 그런 습관을 지닌 새롭고 구체적인 또래 집단을 만드는 것이다. 이 새로운 친구들이 당신이 새로운 습관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성공한 사람의 특징 중 한 가지는 성공 마인드를 지닌 사람과 어울리려는 의식적인 노력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이 낭비벽이 심하면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제한하고, 돈과 관련해 성실한 태도를 지니면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낙천적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에게는 불빛에 벌레들이 달려들듯 그런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모여든다. 정기적으로 어울리는 사람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성공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부자 관계를 맺을지 가난한 관계를 맺을지 선택해야 한다. 부자 관계를 맺는 것은 주변에 성공 마인드를 지닌 사람이 많다는 뜻이며, 가난한 관계를 맺는 것은 주변에 가난한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성공한 사람은 함께 어울리고 싶은 사람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들에게 인간관계는 금과 같다. 성공한 사람은 농부가 곡식을 키우며 매일 영양소를 공급한 것처럼 인간관계에 공을 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름과 생일을 기억하고 자녀 탄생에 축하 선물을 하며 자주 연락하고 만난다. 성공한 사람은 지인과 사업 동료를 돕기 위해 노력한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한다. 그들의 초점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 부자 습관 6. 중용의 가치. 절도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생활을 한다는 뜻이다. 성공한 사람은 지나침을 삼간다. 그들은 격렬한 감정적 변화, 중독, 강박, 폭음 및 폭식, 단식, 극단적 쾌락, 광적인 행동을 피한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철저하게 통제한다. 그들은 안정된 상태에서 삶을 통제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성공한 사람은 인생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그들은 업무 시간, 식습관, 운동, 음주량, TV 시청, 독서, 인터넷 사용, 전화 통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대화, 오락, 성관계 등을 조정한다. 그들의 성격에도 절도 있는 사고방식이 나타난다. 그들은 몹시 들뜨거나 지나치게 우울감에 빠지지 않는다. 언제나 침착함을 유지하고 쉽게 화를 내거나 흥분하지 않는다. 그들의 절도 있는 사고방식은 가족, 친구, 동료, 사업 파트너를 편안하게 해주며 이것이 관계를 발전시킨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그들 곁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 어떤 문제든 그들과 처리하면 편안하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도 먹고 마시며 즐기지만 절도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한다. 많은 사람의 생각과 달리 그들의 집, 자동차, 소지품, 휴가 등은 호화롭지 않다.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워런 버핏은 거의 55년 전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집에서 지금도 살고 있다. 그의 집은 울타리나 담도 없는 수수한 집이다. 그는 전세기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지만 비행기를 탈 일이 있으면 민간 항공기를 선호하고 매일 차를 직접 운전하며 사무실을 오간다. 버핏은 매일 부자 습관에 따라 살고 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친 삶을 산다. 그들은 과식과 과음을 일삼는다. 또한 사소한 일들에도 과잉 반응을 나타낸다. 감정의 급격한 변화를 내버려 두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심각한 갈등과 고통을 유발한다. 행복, 사랑, 분노, 증오, 질투, 시기 등의 감정을 매우 자유롭게 표출하며 가장 중요한 관계가 위험에 빠지면 순식간에 감정이 크게 동요된다. 음식, 알코올, 섹스, 약물, 험담, 자기 물건, 자신의 의견, 생각, 행동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삶에 대한 통제력이 거의 없다. 그들은 기분이 심하게 요동치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경제적 문제를 겪는다. 그들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소비 패턴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 어떤 식으로든 큰 돈이 생기면 그들은 남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그 돈으로 큰 집을 사거나 고급 자동차를 구입한다. 주택담보대출과 개인대출을 받아 더 많은 돈을 쓴다.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융자를 다시 얻는 사람도 많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그날 벌어 그날 살기 때문에 실직이나 일시적 부상, 수익 급강 같은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면 한순간 경제적 난관에 부딪힌다. 그들에게 저축이나 재정적 안정망은 거의 없다. 그들은 우선순위를 잘못 두고 있다. 필요에 대한 우선순위를 바르게 매기고 수입 내에서 생활을 꾸려나가는 절도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지 못한다. 절도 있는 삶을 살면 삶의 균형을 찾고 즐길 수 있다. 절도 있는 삶의 반대는 한쪽으로 치우친 삶이다. 흥미롭게도 좋은 것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그것을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진 돈을 자랑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돈을 잃는 확실한 방법이다. 사람들은 돈으로 자동차나 옷, 보석 등의 물건을 산다. 하지만 부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부는 부자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쌓는 자산이다. 현금,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것이 부다. 이러한 것들이 자유와 안정을 안겨준다. 어떤 것을 원하는가? 지혜롭게 선택하라. 부자 습관 8. 긍정의 힘. 성공한 사람은 긍정, 열정, 에너지, 행복감, 균형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강력하고 삶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며 자신감과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낀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부자 사고방식을 훈련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의 내적 대화는 비판적이지 않고 사기를 북돋아준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한다. 태도를 발전시키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만들기 위해 긍정적인 확언을 활용한다. 문제가 생겨도 자책하지 않는다. 그들은 문제와 장애물이 기회이자 교훈을 얻는 경험이라 생각하는 부자 사고방식을 기른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통제한다. 나쁜 생각을 즉시 몰아내고 그 자리에 좋은 생각을 채운다. 그들은 나쁜 생각을 1초라도 허용하면 그런 생각이 뿌리를 내려 결국 자신의 행동을 부정적 방향으로 바꾼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정신에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씨앗으로 뿌려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꽃을 피워 언젠가 열매를 맺게 한다. 또한 성공한 사람은 시각화 기법을 사용해 사고방식을 바꾸거나 발전시킨다. 믿을 수 없겠지만 성공한 사람의 정신에도 지독히 나쁜 생각들이 들어온다. 다양한 매스컴에서 하루 종일 쏟아져 나오는 부정적 뉴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을까? 미디어는 날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먹이로 준다. 부정적인 정보는 공포와 불안, 근심을 유발한다. 우리는 쏟아지는 부정적 정보의 희생물이 되기 쉽다. 성공한 사람은 이 점을 깨닫고 부정적 내용을 전하는 TV나 라디오, 인터넷 사이트를 최대한 피하려 노력한다. 그 대신 그들은 건설적이고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듣는다. 신문과 잡지에서 긍정적 기사를 읽고 부정적 기사는 멀리한다. 성공한 사람은 매일 보고 듣는 것을 통제한다. 끝으로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인생에서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한다. 날마다 그들은 감사를 표현한다. 잠들기 전에 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함을 나타낸다. 어떤 사람은 감사 리스트를 만들기까지 한다. 그들은 리스트에 적힌 감사한 모든 것을 매일 큰 소리로 낭독한다.
부자 습관 10. 말과 감정의 주인이 되어라. 모든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고 모든 감정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말과 감정의 주인이다. 그들은 마음속에 있는 말을 뭐든 다 해버리면 꿈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분노, 시기, 흥분, 슬픔, 그 밖에 사소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나쁜 감정을 모두 몰아내고 그런 감정을 1초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부정적 감정은 나쁜 선택을 하게 해 결국 나쁜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나쁜 감정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긍정적인 감정으로 대체한다. 성공한 사람은 난관에 봉착할 때 생각하기, 평가하기, 반응하기 기법을 사용한다. 생각하기는 그 상황을 이해할 시간을 준다. 평가하기는 올바른 행동을 판단할 시간을 많이 준다. 반응하기가 제일 마지막 단계인데 반응을 선택할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대부분 적절한 반응을 하게 된다. 매일 사용하는 말이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을 만든다. 말은 자석처럼 각종 유형의 사람을 우리에게 끌어당긴다. 부자는 부자가 되기 훨씬 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는 어휘가 많을수록 자신이 아는 것을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능력이 생긴다. 자신이 똑똑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면 어휘에 대한 지식을 늘리고 그것을 대화에 사용해야 한다. 새로운 어휘를 배우는 것은 당신의 성장을 돕는다. 자신감을 키워주고 당신을 탈바꿈시킨다. 성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말들을 거의 완벽하게 자각하고 있다. 그들은 남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말을 고른다. 성공한 사람은 선택적으로 어휘를 사용해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을 강화한다. 나아가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인식도 좋게 만드는 어휘를 사용한다. 성공한 사람은 너무 바빠서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빠질 여유가 없다. 그들은 생산적 활동에 전념해 문제들을 잊어버린다. 그들은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자기개발 활동을 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얻는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완전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성공에 실패한 사람은 자신이 매일 사용하는 말을 자각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불쾌하게 만드는 말을 사용해 관계를 손상시킨다. 그들은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다른 사람에게 심어주는 말들을 사용한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사소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그들은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게 한다. 쉽게 우울감에 빠지며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생각하기 전에 반응부터 하고 본다. 그들은 준비, 발사, 조준식의 나쁜 습관을 기른다. 부자 습관 12. 어느 누구도 실패자로 태어나지 않는다. 꿈이 실현되려면 시간과 끈기가 필요하다. 일이 뜻대로 잘 안 풀리면 그런 날에는 마음에 의심이 가득 찬다. 성공한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과 구별시키는 것은 그들의 끈기다. 성공한 사람은 인생이 협조를 안 해주고 마음에 의심이 가득 차더라도 끈질기게 계속 꿈을 쫓는다. 끈기는 아무리 실패해도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은 실수에 대해 교훈을 얻는 경험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끈기는 충격적인 실패가 잇따라 일어나 고통을 겪어도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진짜 실패는 포기다. 끈기가 있으면 거절당하고 무시당해도 계속 전진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는다. 꿈을 추구하다 보면 거절과 무시를 당하게 마련이다. 그것은 성공의 한 과정이다. 거절과 무시를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런 상황에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거절과 무시를 당하면
그냥 다음에 얘기합시다 라고 말하고 넘어가라. 끈기가 있으면 산만한 생각 때문에 초점이 흐려지지 않는다. 산만한 생각은 쉽게 방해가 된다. 따라서 성공한 사람은 주의가 흐트러지는 생각을 피하고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은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런 시각은 힘의 장과 같은 역할을 해 산만한 생각의 방향을 바꿔놓는다. 끈기가 있다면 어떤 공포도 우리의 질주를 막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꿈을 포기하는 것은 공포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은 아무리 공포를 느껴도 습관적으로 행동을 취한다. 성공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은 꿈을 끝까지 좇지 않는다. 공포와 의심 앞에서 무너지고 만다. 그들은 자신의 꿈을 계속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 그들은 제약을 만드는 믿음을 지녔기 때문에 나는 똑똑하지 않아. 교육도 많이 못 받았잖아. 근면하지도 않아. 성공을 좇을 능력이 안 돼. 라는 내면 대화를 한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 중 일부는 꿈을 추구하지만 결국에는 포기해버린다. 그들은 앞서 언급한 빛나는 물건 증후군에 사로잡혀 있다. 어떤 일에서 바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시선을 끄는 다른 일에 접근한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초점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쫓는다. 그동안 하던 일이 성과가 없거나 너무 어렵거나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부자 습관 13. 나를 변화시키려면. 어째서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질까? 어째서 빈곤은 계속 대물림될까?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 때문이다. 믿음은 부를 창출할 수도 있고 가난을 만들 수도 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으면 그것이 옳고 자신이 어리석다고 믿으면 그것이 옳다. 또한 삶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 믿으면 그것이 진리고 삶이 지옥이라 믿으면 그것이 진리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된다. 우리의 믿음은 잠재의식으로 알려진 태고적 뇌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태고적 뇌는 자율신경계를 조절하고 행동을 명령하며 습관을 기억한다. 감정이 머물고 믿음이 쌓이는 곳도 태고적 뇌다. 믿음은 태고적 뇌가 받아들인 감정적 생각이 프로그래밍 된 것을 말한다. 자신의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믿음을 바꾸는 일부터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감정이 결부된 생각을 하고 부정적 감정이 결부된 생각은 피해야 한다. 우리 각자는 부모와 환경, 교육을 통해 특정 믿음을 물려받는다. 그런 믿음은 행동, 생각, 감정, 살면서 내리는 다양한 선택에 영향을 준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정 믿음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각, 사고방식에 대해 마음이 닫히면 삶이 방해를 받는다. 그러한 편협한 사고는 우리가 한 개인으로 성장하는 능력을 억제한다. 믿음이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는지 알아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새로운 정보나 지식에 자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하는 것이다. 새로운 정보를 듣고 반사적으로 가짜 정보라고 바로 일축해버리면 편협한 생각과 제약을 만드는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 사고방식에 열린 마음을 나타내는 능력이다. 그들은 제약을 만드는 부정적인 믿음은 없애고 생각을 확장한다.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한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제약을 만드는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 성공에 방해를 받는다. 그런 믿음은 정지 신호와 같아서 그들이 추구하는 꿈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그들을 막아선다. 습관은 믿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나는 똑똑하지 않아 라는 믿음은 공부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는 습관을 만든다. 살을 뺄 수 없어 라는 믿음은 과식하고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고 운동하지 않는 습관을 만든다. 믿음은 두 가지 방식으로 형성된다.
생각과 같은 내부 소리나 부모, 교사, 친구, 가족 등 중요한 사람이 하는 말인 외부 소리가 반복적으로 프로그래밍 될 때 믿음이 형성된다. 어떤 사건이 강력한 부정적 감정이나 강력한 긍정적 감정을 낳으면서 믿음이 형성된다. 누구나 인생 초기에는 실수와 실패 투성이다. 우리는 새로운 활동을 하면서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한다. 이러한 실수와 실패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삶의 방식이다. 실수와 실패의 목적은 남은 삶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앞으로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 실수와 실패가 생기는 것이다. 불행히도 부모나 친구, 교사 등 주변 사람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 무심코 파괴적인 비난을 쏟아낸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그런 비난에 평생 영향을 받는다. 그런 비난이 부정적 정서와 결부되어 있는 탓에 쉽게 떨쳐버리지 못한다. 부정적 정서와 비난이 결합되면 그것은 제약을 만드는 믿음이 된다. 부모나 교사, 회사 관리자 등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녀나 학생, 직원의 나쁜 습관과 제약을 만드는 믿음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 생각을 고무시켜야 한다. 나를 바꾸는 방법. 당신의 잠재의식을 다시 프로그래밍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전략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30일 동안 이 전략을 실천하면 새로운 프로그램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되며 부정적 사고방식을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5년 후에 나에게 편지를 써보라. 5년 후에 나에게 편지 쓰기는 무척 재미있다. 이 활동은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고 편지를 다 쓰고 나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이 더 많이 생긴다. 특히 아이들이 이 활동을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지금부터 5년 후라 상상하고 당신 자신에게 편지를 써라. 5년이 지난 그때의 삶이 어떤지 설명해야 한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풀린다면 5년 후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가? 완벽하고 이상적인 삶을 그려보고 싶을 것이다. 당장이라도 손가락을 한 번 딱 튕기면 나타났으면 하는 삶의 모습을 그려보면 된다. 5년 후 당신이 어디 사는지, 어떤 종류의 집에서 사는지, 어떤 차를 모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수입이 얼마인지 등을 편지에 묘사하라. 그리고 지금부터 그때까지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도 설명하라. 즉, 당신이 달성한 목표와 실현된 꿈을 적는 것이다. 5년 후에 나에게 편지 쓰기는 미래의 삶을 위한 청사진이 된다. 당신의 사망 기사를 작성하라. 이 훈련은 당신의 현재 삶을 평가하게 해주고 미래를 위한 계획표를 다시 작성할 기회를 준다. 당신의 완벽한 부고에 무슨 말을 쓰고 싶은가?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해 주길 바라는가? 인생에서 달성하고 싶은 것은 모두 기록하라. 너무 겸손하게 굴지 마라. 살면서 실현된 꿈을 모두 적어라. 이 부고를 쓰면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경외감을 느껴야 한다. 당신의 업적을 마음껏 뽐내라. 당신이 이룬 위대함과 성공을 쏟아내라. 부고에 당신이 되고 싶은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라. 5년 후에 나에게 편지 쓰기처럼 이 사망 기사를 당신의 미래와 이상적 삶의 청사진으로 삼아라. 소망과 꿈 리스트를 만들라. 실현됐으면 하는 소망이나 꿈을 모두 기록하라. 그리고 앞으로 5년 이내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이나 꿈을 5위까지의 항목으로 줄여보라. 소망과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만들라. 목표는 꿈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돕는다. 그것은 무엇을 달성하려 노력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준다. 목표는 돋보기가 햇빛을 한 점으로 모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필요한 행동에 집중할 수 있다. 필요한 행동을 알고 있다면 목표가 있는 것이다. 남아있는 유일한 문제는 그 행동을 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다. 성공 일지를 만들라. 이것은 당신 삶의 성공 기록이다. 성공 일지의 목적은 대부분의 사람이 경험하는 부정적 자기 비판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성공 일지는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 생각으로 바꾸는 도구다. 긍정적 생각은 태고적 뇌를 긍정적으로 다시 프로그래밍함으로써 좋은 것들을 삶으로 끌어당긴다. 이와 반대로 부정적 생각은 태고적 뇌를 부정적으로 프로그래밍함으로써 나쁜 것들을 삶으로 끌어당긴다. 성공 일지는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 생각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 살면서 성공한 기록을 모두 읽으면서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목표 달성을 돕는 하루 확언을 만들라. 확언은 현재 시제를 써야 하며 미래 상태를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나는 회사에서 최고 판매 사원이다 라고 확언할 수 있다. 확언은 목표와 꿈, 인생의 주된 목적과 결부된 말이어야만 효과가 있다. 비전 보드를 만들라. 비전 보드는 인생에서 갈망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종이를 잘라 거기에 당신이 살고 싶은 이상적인 집 사진을 붙여라. 그것이 당신의 비전 보드다. 몰고 싶은 자동차, 이상적 직업, 은행 예금 규모, 가고 싶은 휴양지, 하고 싶은 일, 만나고 싶은 사람, 친구로 사귀고 싶은 사람, 함께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나 사진으로 비전 보드를 만들어 보라. 그리고 비전 보드를 늘 볼 수 있는 곳에 두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에 잠자기 전에 보라. 아침에 한 번씩 명상하라.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라. 눈을 감고 눈 주변이 이완되는 것을 느껴라. 그 다음 그 느낌을 머리로 옮겨라. 그 다음에 목, 어깨, 가슴, 팔, 허리, 다리, 발 순서로 차례로 이완되는 느낌을 느껴보라. 깊은 숨을 30회 들이마시되 한 번 내쉴 때마다 각 횟수를 머릿속에 이미지로 떠올려보라. 머릿속에 피어오른 모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흘러다니게 놔두라. 당신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생하게 그려보라. 목표가 모두 달성되는 장면을 시각화하라. 완벽한 집, 최고의 직업, 상당히 많은 수입, 건강한 모습 등 당신의 이상적 삶을 이미지로 떠올려라. 행복하고 성공한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라. 현재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라. 이제 눈을 떠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나는 행복해. 부자 습관 21. 레버리지.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 성공한 사람은 레버리지 힘을 이용해 목표와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얻는다. 레버리지란 삶에서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자산, 지식, 기술, 시간, 돈, 관계 등 모든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공한 사람은 비슷한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면서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나 집단과 관계를 맺는다. 그런 관계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이전에는 굳게 닫혔던 문을 활짝 열어줄 수도 있다.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시간을 레버리지 하는가?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다.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만인이 평등하다. 성공한 사람은 시간을 레버리지 하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고 꿈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신을 뒤에서 밀어줄 사람을 찾는다. 하나의 목적으로 협력하는 10명의 하루는 240시간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은 지식과 기술을 레버리지한다.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일을 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통해 지식과 기술을 레버리지한다. 그들은 목표와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 핵심층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지식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레버리지의 힘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 말고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부자 습관이 없기 때문이다. 관계 형성, 인맥, 먼저 주기, 그 밖에 많은 부자 습관을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레버리지의 힘을 이해한다면 다른 사람의 자산, 기술, 지식, 돈,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다.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 10명과 협력하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당신의 하루는 240시간이 될 수 있다.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왜 더 쉬운지 궁금한 적이 있는가? 어째서 처음 100만 달러를 버는 것보다 두 번째 100만 달러를 버는 것이 더 쉽고 세 번째 100만 달러를 버는 것은 더더욱 쉬워질까? 그들이 레버리지라는 부자 습관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대출과 관련된 레버리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콜리의 설명처럼 부자가 활용하는 레버리지는 최소한 4가지가 있다. 1. 돈. 부를 쌓기 시작할 때 부자의 방법과 평범한 사람의 방법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돈을 레버리지한다. 가난한 자는 빚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부자는 부를 쌓기 위해 남의 돈을 활용하는 기술에 통달했다. 부자는 투자 행위를 확장하고 더 높은 수익을 더 빨리 얻기 위해 빌린 돈을 활용한다. 2. 관계. 부자는 유용한 인맥을 구축해 놓으면 자신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주변 사람과 훌륭한 팀을 만든다. 훌륭한 인맥을 형성하면 다른 사람의 전문 지식을 레버리지 할 수 있다. 내가 종종 하는 말이 있다. 당신의 팀에서 당신이 가장 똑똑하다면 그건 정말 문제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아는지도 아니고 당신이 누구를 아는지도 아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당신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다. 인맥은 부를 늘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인맥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의 지식도 도움이 되지만 그뿐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3. 시간. 부자는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레버리지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들은 부수적인 일들을 자산관리사와 다른 계약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시간을 레버리지한다. 그렇게 해서 번 시간을 더 많은 것을 배우거나 관계를 발전시키고 더 많은 거래를 하는 데 사용한다. 4. 생각. 레버리지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생각을 레버리지하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평범한 사람과 다른 부자의 사고방식이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자신의 저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리즈 중 한 권에서 냉소주의자의 현실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틈이 없고 바보의 현실에는 어리석은 생각이 사라질 틈이 없다고 말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레버리지할 기회를 찾기 위해 생각을 확장하라. 여기까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자산관리 전문가로서 각자의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부자들을 연구하고 있는 공동저자 톰 컬리와 마이클 야드니가 쓴 책입니다.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을 위한 책으로 부자들의 사고방식과 습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1장,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유. 2장, 당신은 부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3장,
부자가 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습관 30가지. 4장 부를 부르는 관계의 법칙을 큰 주제로 합니다. 제가 낭독해 드린 부분은 3장 부자가 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습관 30가지 중 일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이 책은 2명의 저자가 쓴 내용이기에 번갈아 가면서 그 내용을 저술해 놓았는데요. 1장과 2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칭하는지, 부의 피라미드와 투자자의 5단계를 토대로 어떤 방식으로 소득과 투자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 부자의 정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통제하고 소득을 얻고 소비하는지, 저자가 많은 의뢰인들을 상담하면서 얻은 그들의 행동 패턴과 습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3장은 저자 텀 컬리가 백만장자와 가난한 자 수백 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정리한 부자의 습관과 가난한 자의 습관을 30가지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그들의 대조되는 습관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부자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액션 플랜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바로바로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4장은 부자가 되기 위해 멘토를 구하고 팀을 꾸리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부에 대해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내용들의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어릴 적 부모의 사고방식과 습관이 곧 자녀에게 학습되고 대물림 된다는 전제를 두고 부에 대한 인식과 성공 습관을 부모 또한 실천하면서 자녀에게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일반적으로 한 권의 책에 다 담지 못하는 광범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 자신들의 경력과 경험 속에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토대로 한 부자 마인드와 습관을 정리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 신뢰도와 정확도 또한 높으리라 짐작되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부자학을 다루는 모든 책을 요약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책의 결론은 부자가 된다는 것은 돈을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부자처럼 사고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자는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면에서 성장하며 두루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 책이 보여주었습니다. 부자의 습관을 배움으로써 성공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자 습관 1. 모든 것은 습관에서 비롯된다. 좋은 습관이 성공의 토대다. 성공한 사람의 습관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습관과 다르다. 그들에게는 좋은 습관이 많고 나쁜 습관은 거의 없다. 이와 반대로 성공에 실패한 사람에게는 나쁜 습관이 많고 좋은 습관은 거의 없다. 성공의 비밀이 비밀인 이유는 부자들조차 자신의 성공 원인이 습관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공 원인을 밝혀내는 일이 늘 어려웠던 것이다. 지금까지 그랬다. 누구나 진정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해야 한다. 자기 인식이 있어야만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다. 어떤 습관이 도움이 되고 어떤 습관이 해가 되는지 판단할 수 있으려면 먼저 자신의 습관을 인식해야 한다. 자신의 습관을 모두 파악한 후에야 그것이 좋은 습관인지 나쁜 습관인지 판단할 수 있다. 근무를 하는 3일 동안 메모지를 들고 다니면서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과 생각, 결정을 모두 적어보라. 이 방법을 통해 당신은 그런 행동과 생각, 결정이 습관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일이 매일 반복되기 때문이다. 전날에 적은 행동이라면 다시 추가해서 적을 필요는 없다. 모든 습관을 목록으로 완성했다면 그 다음에는 각 습관 옆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기입한다. 플러스는 좋은 습관을,
마이너스는 나쁜 습관을 나타낸다. 습관을 분류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단계다. 종이 한 장을 두 개의 세로 칸으로 구분하라. 그리고 나쁜 습관을 한쪽 칸에 적어라. 그 다음 각각의 나쁜 습관과 반대되는 행동을 옆 칸에 적어라. 이것이 당신이 길러야 할 새로운 좋은 습관이다.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 TV를 너무 많이 본다. TV 시청 시간을 하루에 1시간으로 제한한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다. 매일 30분씩 운동한다. 먹는 것을 참을 수 없다. 하루에 땡땡 칼로리 미만으로 섭취한다. 업무 관련 도서를 읽지 않는다. 배움을 위한 독서를 매일 30분씩 한다. 할 일을 미룬다. 매일 해야 할 일 리스트를 완수한다. 시간을 많이 낭비한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담배를 피운다.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 회신 전화를 즉각 하지 않는다. 모든 전화에 회신하겠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름을 적어놓고 기억한다. 중요한 날짜를 잊는다. 다른 사람의 중요한 날을 알고 있다. 30일 동안 새로운 습관을 따라하라. 그리고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밤에 한 번씩 검토하라. 그러면 책임감이 생길 것이다. 이 훈련의 목적은 새로운 좋은 습관을 날마다 최대한 많이 따라하는 것이다. 내 경험에 비춰보면 목록에 적은 좋은 습관 중 20%에서 30% 정도만 따라해도 잘한 것이다. 다음은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일주일 체크리스트의 예다. 오늘 나는 직업이나 사업을 위해 또는 내가 추구하는 꿈과 목표를 위해 새로운 내용을 읽고 배웠다. 오늘 나는 30분간 운동을 했다. 오늘 나는 해야 할 일 리스트에서 80%를 완수했다. 오늘 나는 최소한 한 명의 잠재 고객에게 전화했다. 오늘 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오늘 나는 하고 싶지 않은 일 한 가지를 했다. 오늘 나는 빈정대는 말을 하지 않았다. 오늘 나는 부적절한 말을 하지 않았다. 부유해지고 성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다. 당신의 상황은 어떤가? 무엇이 효과적인지, 당신이 지속시키고 싶은 생각과 행동, 습관이 무엇인지 인식하라. 그 다음 가난한 자의 습관을 파악하라. 비생산적이고 권한을 앗아가는 습관이 가난한 자의 습관이다. 문제는 어쩌다 가난한 자의 습관을 보면 그것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난한 자의 습관들이 혼합되어 미래의 결과로 이어지면 그 결과는 파괴적일 수 있다. 부자 습관 5. 부자 관계와 가난한 관계. 우리가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는 극과 극의 유형이 존재한다. 부자를 만들어주는 인간관계가 있고 해로운 인간관계가 있다. 부자 인간관계는 당신의 삶이 발전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관계 속의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하고 낙천적이며 감사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열정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평생 학습자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당신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해로운 인간관계는 당신이 이룰 수 있는 성공 가능성을 파괴하며 당신의 삶을 몰락시킨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비슷한 습관을 공유한 사람을 찾아 관계를 맺는다. 습관은 사회 연결망을 통해 바이러스처럼 퍼진다. 결국 우리의 습관 대부분은 주변 사람들의 습관에 따라 형성된다. 부모, 선생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멘토, 코치, 유명 인사 등의 습관을 자신의 습관으로 채택하는 것이다. 당신이 과체중이라면 친구나 가족도 과체중일 가능성이 높다. 당신이 흡연자라면 친구나 가족도 흡연자일 가능성이 높다.
웨일트 워처스 같은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이 체중을 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도 같은 이유다. 체중 감량 목표를 공유한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이다. 습관을 바꾸는 지름길 중 하나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자주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자주 만나는 사람도 환경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규칙적인 운동 같은 좋은 습관을 기르고 싶다면 이미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거나 그런 습관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과 어울리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인간관계가 습관 변화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책임감을 부여한다.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느끼는 책임은 흔히 또래 압력으로 알려지기도 한다. 좋은 습관을 기르는 확실한 방법 한 가지는 그런 습관을 지닌 새롭고 구체적인 또래 집단을 만드는 것이다. 이 새로운 친구들이 당신이 새로운 습관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성공한 사람의 특징 중 한 가지는 성공 마인드를 지닌 사람과 어울리려는 의식적인 노력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이 낭비벽이 심하면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제한하고 돈과 관련해 성실한 태도를 지니면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낙천적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에게는 불빛에 벌레들이 달려들듯 그런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모여든다. 정기적으로 어울리는 사람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성공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부자 관계를 맺을지, 가난한 관계를 맺을지 선택해야 한다. 부자 관계를 맺는 것은 주변에 성공 마인드를 지닌 사람이 많다는 뜻이며, 가난한 관계를 맺는 것은 주변에 가난한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성공한 사람은 함께 어울리고 싶은 사람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들에게 인간관계는 금과 같다. 성공한 사람은 농부가 곡식을 키우며 매일 영양소를 공급한 것처럼 인간관계에 공을 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름과 생일을 기억하고 자녀 탄생에 축하 선물을 하며 자주 연락하고 만난다. 성공한 사람은 지인과 사업 동료를 돕기 위해 노력한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한다. 그들의 초점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 부자 습관 6. 중용의 가치. 절도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생활을 한다는 뜻이다. 성공한 사람은 지나침을 삼간다. 그들은 격렬한 감정적 변화, 중독, 강박, 폭음 및 폭식, 단식, 극단적 쾌락, 광적인 행동을 피한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철저하게 통제한다. 그들은 안정된 상태에서 삶을 통제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성공한 사람은 인생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그들은 업무 시간, 식습관, 운동, 음주량, TV 시청, 독서, 인터넷 사용, 전화 통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대화, 오락, 성관계 등을 조정한다. 그들의 성격에도 절도 있는 사고방식이 나타난다. 그들은 몹시 들뜨거나 지나치게 우울감에 빠지지 않는다. 언제나 침착함을 유지하고 쉽게 화를 내거나 흥분하지 않는다. 그들의 절도 있는 사고방식은 가족, 친구, 동료, 사업 파트너를 편안하게 해주며 이것이 관계를 발전시킨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그들 곁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 어떤 문제든 그들과 처리하면 편안하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도 먹고 마시며 즐기지만 절도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한다. 많은 사람의 생각과 달리 그들의 집, 자동차, 소지품, 휴가 등은 호화롭지 않다.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워런 버핏은 거의 55년 전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집에서 지금도 살고 있다. 그의 집은 울타리나 담도 없는 수수한 집이다. 그는 전세기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지만
비행기를 탈 일이 있으면 민간 항공기를 선호하고 매일 차를 직접 운전하며 사무실을 오간다. 버핏은 매일 부자 습관에 따라 살고 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친 삶을 산다. 그들은 과식과 과음을 일삼는다. 또한 사소한 일들에도 과잉 반응을 나타낸다. 감정의 급격한 변화를 내버려 두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심각한 갈등과 고통을 유발한다. 행복, 사랑, 분노, 증오, 질투, 시기 등의 감정을 매우 자유롭게 표출하며 가장 중요한 관계가 위험에 빠지면 순식간에 감정이 크게 동요된다. 음식, 알코올, 섹스, 약물, 험담, 자기 물건, 자신의 의견, 생각, 행동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삶에 대한 통제력이 거의 없다. 그들은 기분이 심하게 요동치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경제적 문제를 겪는다. 그들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소비 패턴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 어떤 식으로든 큰 돈이 생기면 그들은 남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그 돈으로 큰 집을 사거나 고급 자동차를 구입한다. 주택담보대출과 개인대출을 받아 더 많은 돈을 쓴다.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융자를 다시 얻는 사람도 많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그날 벌어 그날 살기 때문에 실직이나 일시적 부상, 수익 급강 같은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면 한순간 경제적 난관에 부딪힌다. 그들에게 저축이나 재정적 안정망은 거의 없다. 그들은 우선순위를 잘못 두고 있다. 필요에 대한 우선순위를 바르게 매기고 수입 내에서 생활을 꾸려나가는 절도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지 못한다. 절도 있는 삶을 살면 삶의 균형을 찾고 즐길 수 있다. 절도 있는 삶의 반대는 한쪽으로 치우친 삶이다. 흥미롭게도 좋은 것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그것을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진 돈을 자랑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돈을 잃는 확실한 방법이다. 사람들은 돈으로 자동차나 옷, 보석 등의 물건을 산다. 하지만 부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부는 부자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쌓는 자산이다. 현금,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것이 부다. 이러한 것들이 자유와 안정을 안겨준다. 어떤 것을 원하는가? 지혜롭게 선택하라. 부자 습관 8. 긍정의 힘. 성공한 사람은 긍정, 열정, 에너지, 행복감, 균형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강력하고 삶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며 자신감과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낀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부자 사고방식을 훈련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의 내적 대화는 비판적이지 않고 사기를 북돋아준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한다. 태도를 발전시키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만들기 위해 긍정적인 확언을 활용한다. 문제가 생겨도 자책하지 않는다. 그들은 문제와 장애물이 기회이자 교훈을 얻는 경험이라 생각하는 부자 사고방식을 기른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통제한다. 나쁜 생각을 즉시 몰아내고 그 자리에 좋은 생각을 채운다. 그들은 나쁜 생각을 1초라도 허용하면 그런 생각이 뿌리를 내려 결국 자신의 행동을 부정적 방향으로 바꾼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정신에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씨앗으로 뿌려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꽃을 피워 언젠가 열매를 맺게 한다. 또한 성공한 사람은 시각화 기법을 사용해 사고방식을 바꾸거나 발전시킨다. 믿을 수 없겠지만 성공한 사람의 정신에도 지독히 나쁜 생각들이 들어온다. 다양한 매스컴에서 하루 종일 쏟아져 나오는 부정적 뉴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을까? 미디어는 날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먹이로 준다.
부정적인 정보는 공포와 불안, 근심을 유발한다. 우리는 쏟아지는 부정적 정보의 희생물이 되기 쉽다. 성공한 사람은 이 점을 깨닫고 부정적 내용을 전하는 TV나 라디오, 인터넷 사이트를 최대한 피하려 노력한다. 그 대신 그들은 건설적이고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듣는다. 신문과 잡지에서 긍정적 기사를 읽고 부정적 기사는 멀리한다. 성공한 사람은 매일 보고 듣는 것을 통제한다. 끝으로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인생에서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한다. 날마다 그들은 감사를 표현한다. 잠들기 전에 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함을 나타낸다. 어떤 사람은 감사 리스트를 만들기까지 한다. 그들은 리스트에 적힌 감사한 모든 것을 매일 큰 소리로 낭독한다. 부자 습관 10. 말과 감정의 주인이 되어라. 모든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고 모든 감정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말과 감정의 주인이다. 그들은 마음속에 있는 말을 뭐든 다 해버리면 꿈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분노, 시기, 흥분, 슬픔, 그 밖의 사소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나쁜 감정을 모두 몰아내고 그런 감정을 1초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부정적 감정은 나쁜 선택을 하게 해 결국 나쁜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나쁜 감정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긍정적인 감정으로 대체한다. 성공한 사람은 난관에 봉착할 때 생각하기, 평가하기, 반응하기 기법을 사용한다. 생각하기는 그 상황을 이해할 시간을 준다. 평가하기는 올바른 행동을 판단할 시간을 많이 준다. 반응하기가 제일 마지막 단계인데 반응을 선택할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대부분 적절한 반응을 하게 된다. 매일 사용하는 말이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을 만든다. 말은 자석처럼 각종 유형의 사람을 우리에게 끌어당긴다. 부자는 부자가 되기 훨씬 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는 어휘가 많을수록 자신이 아는 것을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능력이 생긴다. 자신이 똑똑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면 어휘에 대한 지식을 늘리고 그것을 대화에 사용해야 한다. 새로운 어휘를 배우는 것은 당신의 성장을 돕는다. 자신감을 키워주고 당신을 탈바꿈시킨다. 성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말들을 거의 완벽하게 자각하고 있다. 그들은 남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말을 고른다. 성공한 사람은 선택적으로 어휘를 사용해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을 강화한다. 나아가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인식도 좋게 만드는 어휘를 사용한다. 성공한 사람은 너무 바빠서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빠질 여유가 없다. 그들은 생산적 활동에 전념해 문제들을 잊어버린다. 그들은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자기 개발 활동을 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얻는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완전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성공에 실패한 사람은 자신이 매일 사용하는 말을 자각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불쾌하게 만드는 말을 사용해 관계를 손상시킨다. 그들은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다른 사람에게 심어주는 말들을 사용한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사소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그들은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게 한다. 쉽게 우울감에 빠지며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생각하기 전에 반응부터 하고 본다. 그들은 준비, 발사, 조준식의 나쁜 습관을 기른다. 부자 습관 12. 어느 누구도 실패자로 태어나지 않는다. 꿈이 실현되려면 시간과 끈기가 필요하다. 일이 뜻대로 잘 안 풀리면 그런 날에는 마음에 의심이 가득 찬다.
성공한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과 구별시키는 것은 그들의 끈기다. 성공한 사람은 인생이 협조를 안 해주고 마음에 의심이 가득 차더라도 끈질기게 계속 꿈을 쫓는다. 끈기는 아무리 실패해도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은 실수에 대해 교훈을 얻는 경험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끈기는 충격적인 실패가 잇따라 일어나 고통을 겪어도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진짜 실패는 포기다. 끈기가 있으면 거절당하고 무시당해도 계속 전진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는다. 꿈을 추구하다 보면 거절과 무시를 당하게 마련이다. 그것은 성공의 한 과정이다. 거절과 무시를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런 상황에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거절과 무시를 당하면 그냥 다음에 얘기합시다라고 말하고 넘어가라. 끈기가 있으면 산만한 생각 때문에 초점이 흐려지지 않는다. 산만한 생각은 쉽게 방해가 된다. 따라서 성공한 사람은 주의가 흐트러지는 생각을 피하고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은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런 시각은 힘의 장과 같은 역할을 해 산만한 생각의 방향을 바꿔놓는다. 끈기가 있다면 어떤 공포도 우리의 질주를 막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꿈을 포기하는 것은 공포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은 아무리 공포를 느껴도 습관적으로 행동을 취한다. 성공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은 꿈을 끝까지 좇지 않는다. 공포와 의심 앞에서 무너지고 만다. 그들은 자신의 꿈을 계속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 그들은 제약을 만드는 믿음을 지녔기 때문에 나는 똑똑하지 않아. 교육도 많이 못 받았잖아. 근면하지도 않아. 성공을 좇을 능력이 안 돼. 라는 내면 대화를 한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 중 일부는 꿈을 추구하지만 결국에는 포기해버린다. 그들은 앞서 언급한 빛나는 물건 증후군에 사로잡혀 있다. 어떤 일에서 바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시선을 끄는 다른 일에 접근한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초점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쫓는다. 그동안 하던 일이 성과가 없거나 너무 어렵거나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부자 습관 13. 나를 변화시키려면. 어째서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질까? 어째서 빈곤은 계속 대물림될까?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 때문이다. 믿음은 부를 창출할 수도 있고 가난을 만들 수도 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으면 그것이 옳고 자신이 어리석다고 믿으면 그것이 옳다. 또한 삶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 믿으면 그것이 진리고 삶이 지옥이라 믿으면 그것이 진리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된다. 우리의 믿음은 잠재의식으로 알려진 태고적 뇌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태고적 뇌는 자율신경계를 조절하고 행동을 명령하며 습관을 기억한다. 감정이 머물고 믿음이 쌓이는 곳도 태고적 뇌다. 믿음은 태고적 뇌가 받아들인 감정적 생각이 프로그래밍 된 것을 말한다. 자신의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믿음을 바꾸는 일부터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감정이 결부된 생각을 하고 부정적 감정이 결부된 생각은 피해야 한다. 우리 각자는 부모와 환경, 교육을 통해 특정 믿음을 물려받는다. 그런 믿음은 행동, 생각, 감정, 살면서 내리는 다양한 선택에 영향을 준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정 믿음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각, 사고방식에 대해 마음이 닫히면 삶이 방해를 받는다. 그러한 편협한 사고는 우리가 한 개인으로 성장하는 능력을 억제한다. 믿음이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는지 알아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새로운 정보나 지식에 자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하는 것이다. 새로운 정보를 듣고
반사적으로 가짜 정보라고 바로 일축해버리면 편협한 생각과 제약을 만드는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 사고방식에 열린 마음을 나타내는 능력이다. 그들은 제약을 만드는 부정적인 믿음은 없애고 생각을 확장한다.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한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제약을 만드는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 성공에 방해를 받는다. 그런 믿음은 정지 신호와 같아서 그들이 추구하는 꿈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그들을 막아선다. 습관은 믿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나는 똑똑하지 않아 라는 믿음은 공부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는 습관을 만든다. 살을 뺄 수 없어 라는 믿음은 과식하고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고 운동하지 않는 습관을 만든다. 믿음은 두 가지 방식으로 형성된다. 생각과 같은 내부 소리나 부모, 교사, 친구, 가족 등 중요한 사람이 하는 말인 외부 소리가 반복적으로 프로그래밍 될 때 믿음이 형성된다. 어떤 사건이 강력한 부정적 감정이나 강력한 긍정적 감정을 낳으면서 믿음이 형성된다. 누구나 인생 초기에는 실수와 실패 투성이다. 우리는 새로운 활동을 하면서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한다. 이러한 실수와 실패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삶의 방식이다. 실수와 실패의 목적은 남은 삶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앞으로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 실수와 실패가 생기는 것이다. 불행히도 부모나 친구, 교사 등 주변 사람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 무심코 파괴적인 비난을 쏟아낸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그런 비난에 평생 영향을 받는다. 그런 비난이 부정적 정서와 결부되어 있는 탓에 쉽게 떨쳐버리지 못한다. 부정적 정서와 비난이 결합되면 그것은 제약을 만드는 믿음이 된다. 부모나 교사, 회사 관리자 등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녀나 학생, 직원의 나쁜 습관과 제약을 만드는 믿음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 생각을 고무시켜야 한다. 나를 바꾸는 방법. 당신의 잠재의식을 다시 프로그래밍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전략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30일 동안 이 전략을 실천하면 새로운 프로그램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되며 부정적 사고방식을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5년 후에 나에게 편지를 써보라. 5년 후에 나에게 편지 쓰기는 무척 재미있다. 이 활동은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고 편지를 다 쓰고 나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이 더 많이 생긴다. 특히 아이들이 이 활동을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지금부터 5년 후라 상상하고 당신 자신에게 편지를 써라. 5년이 지난 그때의 삶이 어떤지 설명해야 한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풀린다면 5년 후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가? 완벽하고 이상적인 삶을 그려보고 싶을 것이다. 당장이라도 손가락을 한 번 딱 튕기면 나타났으면 하는 삶의 모습을 그려보면 된다. 5년 후 당신이 어디 사는지, 어떤 종류의 집에서 사는지, 어떤 차를 모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수입이 얼마인지 등을 편지에 묘사하라. 그리고 지금부터 그때까지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도 설명하라. 즉, 당신이 달성한 목표와 실현된 꿈을 적는 것이다. 5년 후에 나에게 편지 쓰기는 미래의 삶을 위한 청사진이 된다. 당신의 사망 기사를 작성하라. 이 훈련은 당신의 현재 삶을 평가하게 해주고 미래를 위한 계획표를 다시 작성할 기회를 준다. 당신의 완벽한 부고에 무슨 말을 쓰고 싶은가?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해 주길 바라는가? 인생에서 달성하고 싶은 것은 모두 기록하라. 너무 겸손하게 굴지 마라. 살면서 실현된 꿈을 모두 적어라.
이 부고를 쓰면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경외감을 느껴야 한다. 당신의 업적을 마음껏 뽐내라. 당신이 이룬 위대함과 성공을 쏟아내라. 부고에 당신이 되고 싶은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라. 5년 후에 나에게 편지 쓰기처럼 이 사망 기사를 당신의 미래와 이상적 삶의 청사진으로 삼아라. 소망과 꿈 리스트를 만들라. 실현됐으면 하는 소망이나 꿈을 모두 기록하라. 그리고 앞으로 5년 이내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이나 꿈을 5위까지의 항목으로 줄여보라. 소망과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만들라. 목표는 꿈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돕는다. 그것은 무엇을 달성하려 노력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준다. 목표는 돋보기가 햇빛을 한 점으로 모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필요한 행동에 집중할 수 있다. 필요한 행동을 알고 있다면 목표가 있는 것이다. 남아있는 유일한 문제는 그 행동을 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다. 성공 일지를 만들라. 이것은 당신 삶의 성공 기록이다. 성공 일지의 목적은 대부분의 사람이 경험하는 부정적 자기 비판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성공 일지는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 생각으로 바꾸는 도구다. 긍정적 생각은 태고적 뇌를 긍정적으로 다시 프로그래밍 함으로써 좋은 것들을 삶으로 끌어당긴다. 이와 반대로 부정적 생각은 태고적 뇌를 부정적으로 프로그래밍 함으로써 나쁜 것들을 삶으로 끌어당긴다. 성공 일지는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 생각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 살면서 성공한 기록을 모두 읽으면서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목표 달성을 돕는 하루 확언을 만들라. 확언은 현재 시제를 써야 하며 미래 상태를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나는 회사에서 최고 판매 사원이다 라고 확언할 수 있다. 확언은 목표와 꿈, 인생의 주된 목적과 결부된 말이어야만 효과가 있다. 비전 보드를 만들라. 비전 보드는 인생에서 갈망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종이를 잘라 거기에 당신이 살고 싶은 이상적인 집 사진을 붙여라. 그것이 당신의 비전 보드다. 몰고 싶은 자동차, 이상적 직업, 은행 예금 규모, 가고 싶은 휴양지, 하고 싶은 일, 만나고 싶은 사람, 친구로 사귀고 싶은 사람, 함께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나 사진으로 비전 보드를 만들어 보라. 그리고 비전 보드를 늘 볼 수 있는 곳에 두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에 잠자기 전에 보라. 아침에 한 번씩 명상하라.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라. 눈을 감고 눈 주변이 이완되는 것을 느껴라. 그 다음 그 느낌을 머리로 옮겨라. 그 다음에 목, 어깨, 가슴, 팔, 허리, 다리, 발 순서로 차례로 이완되는 느낌을 느껴보라. 깊은 숨을 30회 들이마시되 한 번 내쉴 때마다 각 횟수를 머릿속에 이미지로 떠올려보라. 머릿속에 피어오른 모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흘러다니게 놔두라. 당신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생하게 그려보라. 목표가 모두 달성되는 장면을 시각화하라. 완벽한 집, 최고의 직업, 상당히 많은 수입, 건강한 모습 등 당신의 이상적 삶을 이미지로 떠올려라. 행복하고 성공한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라. 현재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라. 이제 눈을 떠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나는 행복해. 부자 습관 21. 레버리지.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 성공한 사람은 레버리지 힘을 이용해 목표와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얻는다. 레버리지란 삶에서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자산, 지식, 기술, 시간,
돈, 관계 등 모든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공한 사람은 비슷한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면서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나 집단과 관계를 맺는다. 그런 관계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이전에는 굳게 닫혔던 문을 활짝 열어줄 수도 있다.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시간을 레버리지 하는가?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다.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만인이 평등하다. 성공한 사람은 시간을 레버리지 하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고 꿈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신을 뒤에서 밀어줄 사람을 찾는다. 하나의 목적으로 협력하는 10명의 하루는 240시간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은 지식과 기술을 레버리지한다.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일을 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통해 지식과 기술을 레버리지한다. 그들은 목표와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 핵심층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지식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레버리지의 힘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 말고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부자 습관이 없기 때문이다. 관계 형성, 인맥, 먼저 주기, 그 밖에 많은 부자 습관을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레버리지의 힘을 이해한다면 다른 사람의 자산, 기술, 지식, 돈,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다.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 10명과 협력하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당신의 하루는 240시간이 될 수 있다.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왜 더 쉬운지 궁금한 적이 있는가? 어째서 처음 100만 달러를 버는 것보다 두 번째 100만 달러를 버는 것이 더 쉽고 세 번째 100만 달러를 버는 것은 더더욱 쉬워질까? 그들이 레버리지라는 부자 습관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대출과 관련된 레버리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콜리의 설명처럼 부자가 활용하는 레버리지는 최소한 4가지가 있다. 1. 돈. 부를 쌓기 시작할 때 부자의 방법과 평범한 사람의 방법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돈을 레버리지한다. 가난한 자는 빚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부자는 부를 쌓기 위해 남의 돈을 활용하는 기술에 통달했다. 부자는 투자 행위를 확장하고 더 높은 수익을 더 빨리 얻기 위해 빌린 돈을 활용한다. 2. 관계. 부자는 유용한 인맥을 구축해 놓으면 자신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주변 사람과 훌륭한 팀을 만든다. 훌륭한 인맥을 형성하면 다른 사람의 전문 지식을 레버리지 할 수 있다. 내가 종종 하는 말이 있다. 당신의 팀에서 당신이 가장 똑똑하다면 그건 정말 문제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아는지도 아니고 당신이 누구를 아는지도 아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당신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다. 인맥은 부를 늘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인맥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의 지식도 도움이 되지만 그뿐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3. 시간. 부자는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레버리지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들은 부수적인 일들을 자산관리사와 다른 계약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시간을 레버리지한다. 그렇게 해서 번 시간을 더 많은 것을 배우거나 관계를 발전시키고 더 많은 거래를 하는 데 사용한다. 4. 생각. 레버리지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생각을 레버리지하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평범한 사람과 다른 부자의 사고방식이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자신의 저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리즈 중 한 권에서
냉소주의자의 현실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틈이 없고 바보의 현실에는 어리석은 생각이 사라질 틈이 없다고 말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레버리지할 기회를 찾기 위해 생각을 확장하라. 여기까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자산관리 전문가로서 각자의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부자들을 연구하고 있는 공동저자 텀 컬리와 마이클 야드니가 쓴 책입니다.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을 위한 책으로 부자들의 사고방식과 습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1장,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유. 2장, 당신은 부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3장, 부자가 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습관 30가지. 4장, 부를 부르는 관계의 법칙을 큰 주제로 합니다. 제가 낭독해 드린 부분은 3장, 부자가 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습관 30가지 중 일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이 책은 2명의 저자가 쓴 내용이기에 번갈아 가면서 그 내용을 저술해 놓았는데요. 1장과 2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칭하는지, 부의 피라미드와 투자자의 5단계를 토대로 어떤 방식으로 소득과 투자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 부자의 정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통제하고 소득을 얻고 소비하는지 저자가 많은 의뢰인들을 상담하면서 얻은 그들의 행동 패턴과 습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3장은 저자 텀 컬리가 백만장자와 가난한 자 수백 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정리한 부자의 습관과 가난한 자의 습관을 30가지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그들의 대조되는 습관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부자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액션 플랜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바로바로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4장은 부자가 되기 위해 멘토를 구하고 팀을 꾸리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부에 대해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내용들의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어릴 적 부모의 사고방식과 습관이 곧 자녀에게 학습되고 대물림된다는 전제를 두고 부에 대한 인식과 성공 습관을 부모 또한 실천하면서 자녀에게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일반적으로 한 권의 책에 다 담지 못하는 광범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 자신들의 경력과 경험 속에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토대로 한 부자 마인드와 습관을 정리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 신뢰도와 정확도 또한 높으리라 짐작되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부자학을 다루는 모든 책을 요약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책의 결론은 부자가 된다는 것은 돈을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부자처럼 사고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자는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면에서 성장하며 두루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 책이 보여주었습니다. 부자의 습관을 배움으로써 성공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